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요, 크리스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모범생 코디. 아, 크리스님은 지금 모범생 코디시죠? 맞아요. 사진으로만 뵙던 샤랄라 크리스님을 뵙네요 라고 송PD님께서. 제가 이제 크리스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침 이제 이 기사가 떴어요. 네네. 자, 화면에 여러분들도 같이 보세요. 그동안은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 한다 계속 예고를 했었죠. 맞습니다. 예, 예고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한다, 이 얘기인데, 지금 현행은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이 생기는 분들은 임대소득을 신고를 하고 있었던 얘기인가요, 지금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8년도까지는 어쨌든 소득세를 걷지 않겠다 했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셨었고, 2천이 이제 넘는 분들은 실제 외부로 소득이 드러나셨다 하는 경우에 무조건 신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2천만 원이면 월 얼마죠? 150이 좀 넘죠. 160. 월 1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은 굳이 그동안 신고할 필요 없다. 없었죠. 네, 이제는 신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네.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네. 이제 소득세 걷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네. 소득세를 거두면서 가산세까지 좀 거둘 수 있는데, 이제 19년도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를 안 한 것만으로도 그 임대 수익 금액에 대해 가지고 가산세를 이제 붙이겠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소득을 신고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시군구청에다가도 등록을 하시면서 세무서에다 등록을 하는 케이스. 자, 여기서 잠깐 스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대사업자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 그동안 이제 왜 등록을 했었냐면은 대출 잘 나오니까. 그렇죠. 전에는, 지금은 이제 물론 많이 줄여졌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취득세니 뭐니 뭐 이런 거 감면해주니까. 감면이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도 뭐 좀 절약이 되니까. 그럼요. 이런 게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고 했었는데, 이때 얘기하는 임대사업자라는 게 이게 바로 시군구청 등록 플러스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유효하긴 하지만 줄어든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시군구청에 등록하시는 게 큰 혜택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꼭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네요. 근데 꼭 등록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군구청에 등록 의무는 현재 있는 건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세금 제대로 내라. 이거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라 라는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청이나 뭐 시청에다가 등록할 필요는 없고, 거기까지는 이제는 그거 등록해봐야 주는 혜택도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세무서에다 등록하는, 말 그대로 이제 흔히 말하는 사업자, 일반 사업자처럼. 맞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난 진짜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임대인처럼 주택 임대인도 이제는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발급받아라. 이 얘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이제 감면 등의 혜택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시군구청에다 등록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없다라는 큰 단점이 있어서 현재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내가 월세 받는 물건이 있다. 월세 받는 물건이 있으면 소액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네요. 월세를 받고 받은 게 다 이자 비용으로 나가서 내가 번 게 없는데도 월세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서 그 월세를 받은 금액의 0.2%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라는 게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 그것도 내기 싫으면 등록은 해라. 등록하면 비용 처리 될 거니까. 그렇죠. 비용 처리하고 나면 결국은 남는 거 없으니까 세금이 안 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등록을 해라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등록을 유도하는 거네. 맞습니다. 등록을 안 했는데 걸리면 세금이 나올 거야. 가산세가. 근데 등록을 했으면 다 비용 처리해 줄 거니까 결국은 세금이 없을 거야.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자, 500만 원, 연 500만 원, 즉 월 한 4, 50만 원 정도, 연 500만 원까지는요, 사업자 등록을 해도 이제 크게 세금이 안 나올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500만 원이 넘기 시작하면은 세금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서에서 분리과세라고 해서 조금 특혜를 줍니다. 세액이 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2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 내시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천만 원이니까 아까 150만 원 정도? 자,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채팅창에 있는 분들 중에 월 150 이상 월세 받는 분들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직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500만 원 이하까지는 등록을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세금 안 나와요. 자, 150만 원 넘는 분들은 이 채팅창이 없을 거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남는 거는 딱
150만 원 이하, 즉 연 2천만 원 이하에 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소소하게 대략 한 뭐 월 한 100 받는데 그죠? 네. 내가 빌라 한 두세 채 있어가지고 월 한 100 받아. 이런 분들이 문제네요 이제부터. 그동안은 문제 없었다가. 맞습니다. 미로니님께서 질문이 구세청에서 문자 왔는데 예, 이 문자 그 얘기죠? 네, 구세청에서 지금 다 문자를 뿌린답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분들이 실제 뭘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분들한테 안내문이 많이 날아간 것 같더라고요. 실제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뭐 윤곽은 잡아볼 수 있나요? 아 근데 이자까지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자 나간 비용 처리하는 것까지. 비용 처리도 그렇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거에서 50% 정도는 비용으로 빼줘요. 그럼 이제 월 100씩 받으신다고 하면 1년 1200, 네, 1200 중에서 600. 50% 정도는 빼주고 600은 비용 빼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0만 원 정도를 비용 처리를 더 해줍니다. 아 그럼 800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400 남네요? 400에 대해 가지고 네. 세금을 계산해라. 이제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400의 15.4%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과세예요 그냥? 맞습니다. 400의 15%면 얼마야? 30만 원이네요? 400의 15%. 아니 60만 원이네. 네네네. 아. 대신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네. 거기에 이제 가산세, 신고도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네. 이런 가산세가 추가로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월 한 100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네. 대략적으로 연간, 그러니까 1년이죠? 예. 연간 한 60만 원 돈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라고 사이까지 예상을 합니다. 60에서 80 사이로. 네네네. 뭐 작은 돈은 아니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14%니까. 이제 신고를 안 하면 이제 소득 불성실, 신고 불성실 이런 것도 걸리는 거고요. 네네네. 세금은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하시면서 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크게 당해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 있는 한 대한민국이 아니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한 합법적인 국가에 있는 한 내가 거기에 서민인 한 세금은 내야 됩니다. 이제 제 시기에 정확히 신고하시는 게 그게 네. 가장 절세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월세 임대소득 2천만 원 얘기했었잖아요. 예. 전세인 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세 채 이상을 임대 주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 넘어갈 때 그때는 세금이 나오는데요.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받았을 거다라고 그쵸? 해서 한 2.1% 정도는 벌었지라고 세무서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를 벌었을 거다. 맞습니다. 실제 은행에 넣었던 안 넣었던 상관은 그쵸? 없습니다. 근데 은행에다 진짜 이제 돈을 넣고 이자를 받으셨다면 그 이자 받은 금액만큼은 공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한 5억 정도가 전세금이 내가 받아놓은 게 있다. 네네네. 뭐 빌라 한 몇 채 해가지고 빌라 한 채에 보통 1억이 넘어가니까 몇 채만 해도 5억 되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를 했다 내가. 네. 갭 투자를 해가지고 전세 금액이 5억이다. 예. 그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가 되면 이제 5억에서 3억 정도는 일단 공제가 해줍니다. 기본 공제 3억. 그리고 이제 2억 정도의 금액에 60%만 전세 보증금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60%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2천 정도 되죠. 그 1억 2천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2.1%는 벌었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억 2천에 2%면은 그러면 한 30 그렇죠. 300 정도 300 정도. 300 정도 되는데요. 그 300만 원을 이제 벌었다고 보고 300만 원은 2천만 원보다 아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300만 원에 50%가 또 공제되시고 200만 원 공제되시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5억 정도도 거의 없네요. 세금은 안 나오십니다. 그러네요. 거의 없네요. 그럼 만약에 저처럼 이거 방송 얘기 되나? 저처럼 한 이분들이 지금 실망했대 나보고 채팅창에 8, 90억, 100억이 아니라 겨우 그리고 어떤 분은 전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면적과 금액이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에 맞춰주신 분들은 보증금 50억 들고 있는데도 그렇죠. 세금 안 내시는 분들도 말하자면 이번에 참 그동안은 이게 이제 저기 6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40제곱으로 내려갔어요 그게. 40제곱미터. 그죠? 3억이었죠 저 기준시가가. 원래 3억이었는데 2억으로 60제곱미터에 3억이었죠. 근데 이제 40제곱미터에 2억인 거죠 기준시가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2억 이하와 40제곱미터 이하. 엔드 요건이 맞습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신고할 필요 없는 건가요? 지금 그 조건 안에 들어가면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전세 보증금이 없는 걸로 치는 거죠. 신고도 안 거죠. 그렇죠. 아니 크리스틴하고 얘기하니까는요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뭐든지 명확해져. 지금 내용이 딱딱 명확해져요. 다들 그러시죠? 여러분들 지금 들으니까 한 큐에 머릿속이 환해지고요. 모든 게 명확해졌죠. 지금 다 이해하셨죠? 간단한 거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간단하죠? 다 바로바로 다 계산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거? 어때요 지금? 채팅창이 조용한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10월 24일 이전에 했는데 월세 상한 5%
이거에 미해당이냐? 그러니까 임대사업이 아까 얘기한 대로 네네.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것과 소득세상의 임대소득과의 임대사업자와의 차이 여기 이게 좀 그게 헷갈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예. 소나이님이 예. 여쭤보신 건 뭐냐면요. 예. 이제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시면서 시군구청에도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경우 그렇죠?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 제한이 있는 게 걸리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세무서에다가만 사업자 등록을 내셨다면 임대료는 알아서 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거는 그냥 단지 사업자만 낸 거잖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거 맞습니다. 이게 질문이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짬뽕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세무특강을 하는데도 네. 그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시군구청 플러스 세무서가 하나의 케이스고 세무서만이 그렇죠. 또 하나의 케이스.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김두한님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공부하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 맞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모르면은 반복 수단,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크리스님이 여기서 잠깐 깜짝 공지를 한다면, 그동안 크리스님이 이제 특강식으로 하루씩만 수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요, 아예 이제 그 기초반처럼 세무 정규 코스를 이제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실전팀 멤버들은 당연히 실전팀 이미 들었으니까 요 세무 강의는 당연히 듣는 거고요. 이제 일반 회원들, 실전팀을 안 들으신 일반 회원들도 지금 세무 강의를 꼭 듣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정규 강의를 개설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질문하면 되겠죠?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아우, 기쁜 소식이라고 다들 지금, 네.